자, 오늘은 제5강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 중에서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제곱근, 그러니까 루트죠. 루트가 들어있는 식에서 곱셈, 나눗셈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인데 뭐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루트와 루트가 곱해지면 하나의 루트로 바꿔서 그 속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주면 된다. 끝. 예를 들어서 루트 2와 루트 3의 곱은 루트 하나로 묶어서 2 곱하기 3. 그러니까 루트가 마치 괄호와 비슷한 거죠.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다. 단 a, b는 양수. 자, 근데 이건 뭐 a, b 양수는 당연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제곱해서 a가 되는 수기 때문에 제곱해서 b가 되는 수고 제곱했는데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0은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근호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수 루트 a와 루트 b의 곱은 루트 ab가 된다. 이걸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떨까요? m 루트 a, m 루트 b, n 루트 b, 근데 얘는 말이죠. 말하자면 그냥 m하고 루트 a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n과 루트 b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야? 그냥 4개 수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얘는. 얘하고 얘를 곱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4개가 각각 따로따로 곱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루트 없는 것끼리 그냥 계산을 하고요. 루트 있는 것끼리 또 곱하고 그러면 되죠. 이 곱셈이라는 거는 위치를 바꿔서 곱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결국 뭐예요? m, n, 그 다음에 루트 a와 루트 b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루트 하나로 묶어서 안에다가 곱해줍니다. mn 루트 ab 이렇게 되겠죠. 자, 예를 봅시다. 5루트 2와 2루트 3의 곱은 자, 루트 밖에 있는 자연수끼리 곱해서 10. 루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루트가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루트 6. 그래서 10루트 6이 된다. 근호 밖에 있는 건 밖에 있는 수끼리, 근호 안에 있는 건 안에 있는 수끼리 곱해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금 3개 이상의 제곱근에 대해서도 지금 한 내용은 그대로 성립합니다. 루트 a, 루트 b, 루트 c 이거 다 곱하면 루트 a, b, c 뭐 이러면 된다. 뭐 2개가 됐으면 당연히 3개도 되겠죠. 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확인 1번이요. 6개 문제가 있는데 2번, 3번, 6번 3개만 해보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루트가 3개 있죠? 하나로 그냥 묶어서 2, 3, 5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얼마야? 2, 3, 6, 6, 5, 30이죠. 그래서 루트 30이 됩니다. 3번의 경우에는 자,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12의 곱인데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음수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하나 붙고 그 다음에 루트 3과 루트 12가 그 루트 속에서 곱해지니까 루트 36이 되겠네요. 근데 루트 36은 이 36이 제곱수기 때문에 얼마가 됩니까? 6이죠 그냥 이거.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답이 됩니다. 6번 3번과 마찬가지인데 그 마이너스가 하나 있죠. 이 음수가 홀수개냐 짝수개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홀수개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고 루트 하나로 크게 해서 자 위에는 뭡니까? 이건 분자에 있는 거죠. 밑에 1 있는 거니까. 그래서 3, 7, 2 여기 이제 위에 있고 그 다음 밑에는 3, 7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3, 3, 7, 7 약분되니까 결국 남는 것은 뭐냐? 마이너스 루트 2만 남게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개념 2번으로 가겠습니다. 나눗셈입니다. 제곱근의 나눗셈은 곱셈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이 나눗셈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곱셈입니다. 역수를 곱하는 걸 우리가 나눗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a와 루트 b를 나눴다. 그러면 이건 분수로 썼을 때 루트 a 나누기 루트 b 혹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럼 루트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루트 b분의 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6에서 루트 1을 나눈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6 나누기 2가 되니까 안에서 3이 되고 결국 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생각하면 앞에서 했던 곱셈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 자, 마찬가지로 루트 앞에 어떤 다른 그 루트 없는 수가 곱해져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m 루트 a와 n 루트 b를 나눈다 하면은 이거는 자, 앞에 있는 숫자끼리 나눠주고 뒤에 있는 숫자끼리 또 나눠주고 그러면 됩니다. 요게 이제 맞으면 분모에 있는 거죠. 분모에. 그래서 분모, 분자 이렇게 따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예를 볼까요? 8루트 6에서 2루트 3을 나눴다. 그러면 8 나누기 2. 그러니까 얘는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8 루트 6 나누기 2 루트 3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얘끼리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4하고 얘하고 얘는 어떻습니까? 루트 하나를 묶어서 3분의 6이니까 이거 루트 2거든요. 그래서 결국 4 루트 2가 되는 거죠. 되시겠죠? 자, 여기 2번에 보면은 지금 내가 한 대로 뒤에 있는 거를 그대로 분모로 가져갔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확인 2번 보겠습니다. 자, 확인 2번 6문제 있는데 이번에는 1번, 4번, 5번 이렇게 3개 해보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루트 하나를 묶어서 3분의 21이니까 루트 7이죠. 이렇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10 루트 15 나누기 마이너스 2 루트 5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 밖에 있는 애들끼리 해서 마이너스 5가 되고 루트 안에 있는 애들끼리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루트 3이죠. 루트 하나를 묶어서 계산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도 나눗셈이니까 곱하기 역수로 생각하면 자, 이거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거 곱하기 루트 14분의 루트 8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이제 이거를 뭐 하나를 묶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약분해서 이게 뭐가 됩니까? 이제 좀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약분하면 얘는 1 되고 얘는 루트 2가 돼요. 되십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4가 아니고 루트 4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루트 2분의 루트 4다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죠? 당연히 루트 2죠. 2가 아닙니다. 자, 이런 계산이 이제 빨리빨리 좀 돼야 됩니다. 좀 익숙해지고 몇 번만 연습해보면 될 거예요. 자, 개념 3번으로 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지금 요 페이지에서 내가 안 하고 넘어간 확인 문제,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당연히 다 하는 거 아시죠? 네, 다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눈으로 보기만 하면 안 돼요. 자, 개념 세 번째는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제곱수와 관련된 얘기예요. 근호 안에 제곱인 인수는 근호 밖으로 꺼낼 수 있다. 자, 루트 속에 뭔가의 제곱이 만약에 들어가서 곱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여기로 변형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2번입니다. 근호 밖에 어떤 수가 있을 때 근호 안으로 들여보낼 때는 제곱이 돼서 들어간다. 그 안에선 제곱이 되고 밖에선 그냥 나오고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같다는 거. 자, 이거는 뭐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왜 당연하냐면 일단 얘 같은 경우에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에 의하면 얘는 이렇게 두 개로 갈릴 수 있죠. 오히려 루트 두 개로 갈래나 하나로 합치나 곱하기일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갈라는 뭐야? a 제곱의 루트는 그냥 a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절대값 a죠. 그래서 이거는 a가 양수니까 a 루트 b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루트 속에 제곱이 있으면 걔는 밖으로 나오면서 제곱이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나눗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제곱수가 분모에 있으니까 밖으로 나와도 분모에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분자분모에 똑같이 루트를 씌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얘가 나와 있죠. 12 같은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 소인수분해하면 2가 2개 3이 하나잖아. 근데 2가 2개 곱해지는 건 밖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2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루트 12 같은 경우는 제곱수가 안에 들어있을 때 항상 밖으로 빼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이제 계산이 간편해요. 루트 속에 복잡하고 큰 수가 들어있는 것보다는 작은 수가 루트 속에 있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자, 그 반대로 근호 밖에 있는 수를 제곱해서 근호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 근호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밖에 있던 게 이제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얘를 a를 그냥 a 제곱의 루트로 생각하는 겁니다. 루트 속을 억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를 루트 하나로 묶어주면 돼요. 그래서 a 제곱 b 이렇게 되겠죠. 되시죠? 이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 루트 2 같은 경우는 4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16이 돼서 루트 32가 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루트 32보다는 이제 이걸 많이 쓰겠지만 이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나눗셈 경우도 마찬가지. 밑에 3이 있으면 걔는 루트 3의 제곱으로 생각해서 루트 안으로 다 집어넣어주면 9분의 2 루트 9분의 2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요 내용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확인 3번에 나와 있는 문제들 좀 볼게요. 다음에서 루트 C꼴은 A 루트 B로, A 루트 B꼴은 루트 C꼴로 나타내라 그랬는데, 지금 뭐야? B는 가장 작은 자연수다. 그 얘기는 뭐죠? 이 안에 있는 수는 뺄 거 다 빼고 밖으로 가장 작은 숫자로 만들어라.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형태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봐라 하는 얘기인데, 1번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24는 83, 24 이거 되지만 8이나 3이나 제곱수는 아니죠. 제곱수와 어떤 수의 곱이냐가 중요해요. 4, 6의 24 아닙니까? 4, 6의 24. 그래서 이렇게 하면 4 같은 경우는 2의 제곱이잖아요. 2의 제곱이면 밖으로 나가서 2가 된단 말이죠. 제곱이 띄어져 나오고, 그죠? 그래서 2 루트 6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5번 하나만 해볼까요? 5번?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는 들어갈 수 없죠. 이제 6분의 1이 있는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이 밑에 있는 6은 이제 루트 36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루트 36. 그러면 얘는 뭐야? 하나로 해가지고 얼마가 됩니까? 이건 마이너스가 두 개가 되냐? 마이너스 하나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36분의 5다. 자, 밖에 있는 수는 안에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그냥 루트 C꼴로 나타내면 이런 식이 되겠죠. 나머지 문제들도 다 여러분이 해보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충분한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다음 개념 4번 분모 유리화로 가겠습니다. 분모의 유리화란 어떤 것이냐? 말하자면 분모를 유리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모의 루트가 없게 만드는 거죠. 자, 봅시다. 분수의 분모가 근호를 포함한 무리수일 때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 분모를 유리수로 고치는 것이다. 한마디로 줄여서 분모를 유리수로 고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주의할 것은 분모를 유리수로 고쳤다고 해서 그 수 자체가 유리수로 변화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기를 볼까요? 1번에 루트 a분의 b가 있는데 루트 a가 이제 무리수고 b는 유리수일 때 분자 분모에 똑같은 그 무리수 루트 a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루트 a의 제곱이 되니까 그거는 a가 되겠죠. 멀쩡히 있던 분자가 유리수가 이렇게 b 루트 a라는 무리수로 변합니다. 그럼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짓을 왜 하냐? 분모가 간단해지는 것이 분자가 간단해지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그 덧셈 뺄셈을 할 때 이제 이걸 통분이라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통분할 때는 분모가 간단한 수일수록 좋습니다. 즉 분모에 루트가 없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분모가 좀 복잡해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는 것이죠. 자, 이 예를 보면 루트 2분의 5가 있어요. 이거를 루트 1을 분자 분모에 곱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실 얘가 얘보다 더 복잡해 보이죠. 숫자도 더 많고. 하지만 이제 통분하기엔 얘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유리화라고 하는 거는 필요할 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로 그대로 계산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덧셈 뺄셈의 통분이 필요한 때가 아니면 굳이 유리화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맨 나중에 답으로 적을 때는 반드시 유리화한 것을 적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중간 과정에서는 유리화는 필요할 때만 하면 되는 것이다. 자, 그 방법은 뭐냐? 분모에 있는 무리수랑 똑같은 걸 분자 분모에 곱한다.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가 있을 때도 분모에 있는 무리수만 곱합니다. 그래서 분자는 오히려 이제 이런 경우에 루트 속에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만약에 3번처럼 분모에 유리수와 무리수의 곱이 이렇게 있을 때 이때는 이 유리수는 신경 쓰지 말고 무리수 부분만 똑같은 걸 한 번 더 곱합니다. 그럼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유리수를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요. 분모를. 자, 2루트 5분의 3 어떻게 했어요? 2루트 5를 분자 분모에 곱하는 게 아니라 루트 5만 분자 분모에 곱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게 다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곱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얘가 5가 되면서 2, 5, 10이 되고 위에는 3루트 5가 되죠. 자, 되시죠? 확인 문제 가지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수의 분모를 유리화해라.
뭐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 11 요거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줍니다. 그러면 분모는 11이 되고요. 분자는 루트 11이 되겠죠. 자, 이를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3번 같은 거 하나 해보면 루트 2만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똑같은 거를 위아래 곱해줘야지, 안 그러면 이 숫자가 달라지니까, 그죠? 숫자를 변화시키면 안 되죠. 같은 숫자인데 이제 형태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3이 6이고 얘는 4루트 2가 돼요. 자, 이때 약분이 됩니다. 약분. 2로 나눠지죠. 그래서 3분의 2루트 2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유리화를 해서 끝에 답으로 적으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 과정 계산은 뭐 유리화를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유리화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맨 나중에 답을 적을 때는 반드시 유리화를 해서 답으로 적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4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페이지 핵심 요령 익히기 문제 또 이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